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노총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해놔가지고 정말 잘못했다고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위법입니다. 네, 고용부에서 이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민노총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별노조 탈퇴 금지 조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 명령이 법원에서 판가름에 나게 됐다. 민주노총이 그 시정 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 보시나요? 탈퇴하면 탈퇴하는 네. 거지. 네, 아니 남녀간에도 마음 한마디 이혼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되나요? 아니 그쵸. 노동조합이 갔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탈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것은 상식에 기초하는 국민의 권리 아닌가요? 자유에 맡겨야죠. 그걸 왜 못하게 합니까? 아니 조폭들이 그러더만 네. 가입할 때는 쉬운데 나가면은 네. 못 나가게 한다며요. 옛날 마피아라든가 조폭이 그래요. 가입과 탈퇴가 모두가 자유롭지요. 어디 가나. 저는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농담 삼아 그러지만 네. 모든 조직은 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 그렇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조직이 있어요. 어디예요? 민주노총, 네. 노동조합하고 네. 마피아라든가 조폭이에요. 거기 탈퇴하면 막 거의 총 쏘는 거 아닙니까? 마피아 아니 이런 그 데 모르게 막 토막 내서 뭐 어디다 묻어물고 그런다니까. 목숨 걸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탈퇴 현황을 한번 보면은 네. 2020년 7월에 사무금융노조에서 네. 한국은행 노조가 탈퇴했어요. 네. 그다음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탈퇴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원주시청 화이팅. 그다음에 또 건설 노조에서는 어디가 탈퇴했어요? GS건설, 쌍용건설. 아, 네, 탈퇴. 그다음에 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 노조도 네. 탈퇴했죠. 여의도에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있네요. 네. 금속노조에서 어디가 탈퇴했나요? 아, 이 유명한 포스코 지회가 드디어 탈퇴를 했죠. 아, 예. 화섬식품노조는 누가 탈퇴했나요? 네, 이 롯데케미칼에서 했죠. 그렇죠. 대산지회. 네. 이렇게 탈퇴를 하는데 탈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과거에 산별 노조에서 탈퇴를 못하게 했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뭐라 그래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네. 그래서 이 단결에 대열해서 이탈하면은 노동자의 권리를 갉아먹는 배신자다. 한 10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산별 이런 게 네.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 노동조합도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과거에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네. 내가 탈퇴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데 조합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나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또 이 다 대기업들이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연봉이 또 높으니까 이 조합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 국민 여러분, 모든 조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없는 나라가 있죠. 북한 같은데, 네, 평양 같은데 이사 못 가잖아요. 함부로. 대한민국 있잖아요. 네,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또 대한민국 헌법에. 예, 있습니다. 단체도 만들고 하기 싫으면은 안 하고 노조도 내 마음대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는데 그렇죠. 그걸 왜 못하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직 폭력하고 노조 빼놓고는 다 자유롭다고. 네. 민주노총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니 탈퇴하고 말고는 자유지. 왜 들어올 때는 쉽고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요런 게 가끔 있어. 무슨 보험 비슷한 게 있던데.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또 뭐라고 했냐면 위헌 위법적인 규약 시정 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산별 노조 운동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 투쟁에 나선다라고 했는데 이 위헌 위법적인 규약을 하는 건 바로 이 민주노총이죠. 이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는데 왜 자유를 억압합니까? 탈퇴하게 해줘야죠. 아니 네. 다단계에 끌려가 가지고 막 네. 하는데 어? 네. 거기서 나오게 하면은 네. 다단계 회사 탄압해 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이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노조면은 이 노조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정치 투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탈퇴를 하는 거예요. 노조의 기본은 민주주의예요. 네. 아니 그 하기 싫다는 사람을 안 해야지. 아, 저기도 민주주의는 맞습니다. 인민민주주의여서 그렇습니다.
그걸 몰랐네. 아, 그리고 또 여기 툭하면 IA로 협약을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IA로는 그렇게 맹신하면서 왜 IA, EA는 못 믿고 맨날 가서 막 따지고 하는 겁니까? 정말 좀 IL로, 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IA, EA는 네. 안 쳐주대 또. 네. 이게 선택적 정의. 네, 아이고, 참 이게 잘못된 것 보편적 같습니다. 가치, 네.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법부 어떡합니까? 무너졌습니다. 이 판사가 그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보세요. 박병곤 판사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85년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젊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이 검찰이 구형을 내린 것보다 500만 원 하니까 징역을 6개월 때렸다며. 저 그런 판결을 또 처음 봅니다. 그 엿장수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엿장수 맘대로 해요. 네. 이게 그런 판사를 우리는 엿장수 판사.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린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글이 많은데 여기 나온 글을 보면은 누군가가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아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고민정이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이게 그 바로 이재명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올린 뭐 글이라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비를 맞으면은 우산을 씌워줘야지 왜 같이 맞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네. 판사가 네. 참 나 이게 참 양심이 없습니다. 판사면은 정치적으로 겉으로는 중립 입장을 투명해야 옛날에도 어떤 되는데 서기호 판사인가 뭐 각하새끼 짬뽕 이러고 요새는 판사가 시정 잡대보다 못해요. 네. 판결도 그냥 엿장수 맘대로 해요. 아니 저런 것들을 판사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AI가 네. 판결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런 일 사법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진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에 대해서 네. 명예훼손 혐의인데 명예훼손 내용이 뭔지 알아요? 네. 내가 쭉 보니까 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네. 노 전 대통령 혼자 남아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 이게 다 팩트잖아요. 근데 그쵸. 명예훼손이 뭐예요? 사자 명예훼손인데 네. 그러면은 아니 사자 명예훼손 할 게 뭐 없잖아요. 권양순 여사가 가출했고 이건 사자 명예훼손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뭐 거의 사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 있으면은 네. 명예훼손 혐의로 됐으면은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됐는데 판사가 뭘 얘기했냐?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는데 안 했다. 니네가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판사가. 그러면은 권양숙이가 뭐냐면 나는 가출 안 했어요. 무슨 자술서 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판사가 지 맘대로 해요? 이런 걸 보고 네. 우리 엿장수 판사라 그러고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그러면은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건 팩트인데 사자 명예훼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 재판부가 그 뭐라고 했냐면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이란 네? 근거가 없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데 네. 그 정진석이가 검사가 뭐냐면 이 재판에 넘긴 내용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한 거라니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노 전 대통령 부부께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기소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판사가 지멋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은 진실 아니라는 권양숙 여사의 무슨 진술이 있던가 뭐가 있었나요?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박병곤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엿장수 판사라 그러고 법복을 벗고 네. 그 뭐 요새 장터 가면은 뭐 기운 옷 입고 각설이 옷 입고 엿을 팔러 가세요. 엿팔로. 네. 그 이 사람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죠.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본인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지지자로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네. 지지하는 거 그건 위법이 아니 괜찮아요. 네. 근데 판결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안 되죠. 공과 사를 구분 못 된다니까요. 그게 네. 그 완전히 엿장수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진아 전 사법연수원 교수나 뭐 김기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뭐 그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했고, SNS 글이 퍼질 것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법부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 초래했다면 법관이 윤리적, 법적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 법관 윤리강령 7조는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다. 이 박병건 판사의 그 SNS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이 정말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이 박병건 판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죠. 내가 얘기해 네. 줄까요? 요전에 어떤 판사가 성매매했는데도 네. 징계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냐? 판사는 뭐냐면은 네. 그 탄핵을 할 수 없고 그 신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그 뭐지 성매매한 판사를 네. 징계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헌법 제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네. 근거하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박병곤이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 독립적으로 판단 안 하고 지 인연대로 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위반한 놈이에요. 이거는 아니 무슨 판사가 치외법관입니까? 뭐 이거 엿장수지. 성매매해도 그 뭐 처벌도 안 받고 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AI로 네. 판결해야 된다니까요. 네, 점점 이 판사를 못 믿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판사들을 믿고 재판을 받고 하겠습니까? 아 안 성매매는 되는 판사가 거죠. 성매매 네. 그거 그런 또 판결도 했다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AI 도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에 과도한 비난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이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앙지법 원장인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제가 유익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관련된 기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원에도 노조가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법원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재판을 오후 6시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서울 법원장이. 그 노조들이 하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노조 의견대로 오후 6시까지만 재판하자. 재판이 합니다. 지체가 심각해요. 그 뭐지 그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들어와서 네. 재판 밀리는 확률이 네. 그 전보다 65에서 68% 정도가 네.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장이 네. 법원 노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제가 왜 훼손했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헌법 제 27조 3항에는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이렇게 헌법 제 27조 3항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저 서울 법원장이라는 작자가 네. 노동조합한테 밀려가지고 네. 6시까지만 재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사재판하고 뭐하고 그래서 재판이 밀려가지고 네.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다는 게 계속 지연되고 판결을 안 해줘서 네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노사가 짝짝꿍 해가지고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판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실제로 저 주변 지인들도 뭐 일 때문에 이렇게 그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도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정말 속이 답답해 죽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가 그런 거 하나 한번 올려보세요.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가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요? 네네. 문재인이가 존경에 맞이하는 신영복 선생 필체 적어봐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 저 필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 처음처럼 소주에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에 맞지 않는 신영복 그 사람의 필체를 네. 대한민국 사법부 공무원 노조가 저렇게 자기네 간판이 저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는 게 뭐 어떤 일이냐 노조가 법원 노조가 2022년에 11월 달 보니까 법원본부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제가 다 주제해서 봤더니 하는 일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아니고 1번 공무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는데 네. 11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상경을 해라. 네. 그래서 상경하면은 상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공무원이 저런 거 얘기하면 됩니까? 민주노총 아니. 쫄다고 해요? 특히나 이 법원, 이 판사들이 있는 법원 노조에서 어떻게 저런 그다음 두 행동들을 할 번째는 수가 뭐예요?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승진조치 박살내는 법원본부 결의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로조건보다 지네들 출세하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노동조합이 승진의 네. 압력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의 공정한 자기의 인사고과 능력에 따라서 승진이 되겠어요? 저러면 됩니까? 저거 부정비리 아니에요? 저게 공정입니까? 정의입니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교섭위원 워크샵. 내가 단체 교섭을 내가 쭉 들어가 봤더니 예. 저거 비공개예요. 저거 한번 내가 네. 국회의원실에 요구를 해서 네.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한번 봐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뭔지 알아? 저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하반기 관리자 및 승진 대상자 다면 평가 결과 논의의 건. 아니 노동조합이 왜 관리자라든가 네. 승진 대상자를 평가를 지기들이 논의합니까? 지네가 노조가 인사권을 가진 경영자예요? 그런데 이 다른 공기업들도 저 항목이 다 있었는데 저는 이 공무원 중에서도 판사나 이 법원 관련된 사람들이 노조에서까지 저렇게까지 한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 법원장이 네. 뭐 재판 6시까지 해.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그래요. 5시 반에 시작했는데 막 길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7시 될 수도 있지요. 근데 6시까지만 해. 내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학교입니까? 6시 땡하면 집에 가게? 헌법 27조에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하면 뭐냐? 재판이 늘어지면은 국민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법관이 법을 안 지키고 네. 노조하고 짝짝꿍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저렇게 나눠먹게 하고 네.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네. 뭐 상경비 지원 평가 내고 이런 네. 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입니까?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 기관을 다녀봤어요. 국회건 어디건 행정부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에게 불친절하고 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딥니까? 법원이더라고요. 어. 법원 가면은 뭐 물어보면 법무사한테 가라 그래. 왜냐면 지네들 철밥통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 저것들 카르텔 저거 국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다 법조인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조인들 반성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법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법원장이 뭐라고 했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게 이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것은 게 아까 이제 헌법 네. 제27조 3항 위반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논란이냐. 재판 지체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데 법원장이 노조 압박에 끌려다녀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 이 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노조가 요구해서 받아들인 4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충실히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 법원장이 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6시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일을 지정할 것을 재판장에게 메일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다라고 서울 했습니다. 법원장은 네. 대법원장한테 임명장 받지 말고 네.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네. 전국 법원 노조 위원장한테 임명장 받으세요. 쪽팔리게시리. 아이고. 근데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방금 이 말씀드린 그 단체 협약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5월달에 체결이 됐는데 중앙지법과 법원노조, 중앙지법의 단체 협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서울 지방법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단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네.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네. 우리나라는 재판 지연이 네.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명수 대법원 들어와서 네. 재판 지연율이 68%에 달한다. 네. 이게 김명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그 서울 지법원장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법원장 그냥 노조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임명장도 노조 위원장한테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 양심 있는 중앙지법 판사들이 뭐라고 했냐, 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한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잡는 경우는 없다.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기는 것이다. 오후 6시 이후에 재판하지 않도록 재판장에게 안내하는 내용도 굴종적인데다가 재판권 침해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노조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다. 재판부와 상의도 없이 법원장이 결정한 건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들 동의 없이 본인 혼자 한 겁니다. 이 서울지법원장, 서울법원장. 이 노동조합의 해악이 네. 안 보이는 데서 자기들의 철밥통을 네. 이렇게 움켜쥐고 네. 그런 게 겉으로는 민주 얘기하지만 이것도 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하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짝짝꿍한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김미리 판사라고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조국 재판, 뭐 그다음에 황운하 재판, 월성원전 이런 거 보면은 전부 재판이 조국 재판 몇 년 걸렸어요. 1심이 3년이 넘게 지속되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법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험금 반납하세요. 아니 거기다가 김미리 판사가 뭐 재판 빨리 진행하라니까 1년간 또 휴직권 내고 어디로 날랐어요. 네. 이렇게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 말대로 톡꼈어요. 이 판사로서의 양심이 없는 거죠. 아니 재판 지연으로서 민원이 들끓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거 전부 그 김미리 판사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판 지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네. 조국 사건, 황운하 사건, 월성원전 사건, 그다음에 요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도 재판 지연을 계속 해주니까 6개월 구속 만기일 넘어가지고 간첩들이 석방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법부 뭐 하는 겁니까? 국민 알기를 정말로 법원들은 지네들이 잘 배웠다고 선민의식에 있어가지고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저렇게 검은 옷 입고 내가 보니까 저게 네. 권위를 상징하는 법복이 아니고 네. 저승사자 복장 같은 거 입고 저 지랄을 떠는 거예요. 법원이랍시고. 아 근데 이제 뭐 다 선량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저승사자는 맞죠. 그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재판 빨리 하라 그러면 인사이동 땜시 또 늘어지고 아니 인사이동하고 재판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그건 당신들 얘기지. 네. 이렇게 법원들이 누가 감시견제를 안 하니까 네. 지네 맘대로 하니까 이게 뭐요 김명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서민 코스프레 해가면서 법원들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고 네. 재판 지연 사태에 이르러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사법부 정말로 반성해서 이 엿장수 판사들아.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6시까지만 재판해라 이 내용 그리고 이 정말 문재인의 박병곤 판사를 감싼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서울지법원장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찾아봤습니다. 누구예요? 법원 내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노조의 우호적인 김명수 코트라서 벌어진 시각도 있다. 김명수 코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김정중 판사라고 합니다. 네, 이 누구냐. 김명수의 정말, 마지막 법원장 인사네. 예, 김명수가 지금 임기가 9월 달에 5년 드디어 이제 끝납니다. 9월 달에 끝나는데 이 김명수 얼마나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사한 게 바로 이 김정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똥 싸고 가네요. 네, 똑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6시까지만 재판해라. 이 뭔 말입니까? 아니 네. 김명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끝나고 나면은 네. 이게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 네. 가면은 네. 자유 평등 정의 이렇게 해놓고 네. 눈 가리고 천칭을 들고 있어요. 어느 누가 와도 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김명수가 와가지고 이게 법원이 네. 이게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네. 자기 그 부하 판사 뭐지 어디 민주당 재물로 갖다 바치고 그 녹음기에 나왔잖아요. 거짓말한 거. 판사 탄핵했죠. 그게 자유 평등 정의가 대법원의 모토인데 대법원장이 그따위로 국민 앞에 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네. 대법원의 권위가 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임명한 마지막 쌍똥 네. 김정중 판사 이 사법부의 권위가 서겠어요. 네, 그래서 법원 노조에 끌려다니는 서울지방 법원장을 누가 뽑았냐, 이 김정중을 누가 뽑았냐 했더니 바로 김명수였고 이 김명수 누가 뽑았습니까?
문재인이가 임명했고 김명수는 또 누가 지원해 주냐? 법원 노조에서 지원을 받고 아니, 우리법 연구회 이념 집단으로 지원받고 이게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법부가. 아니 김정종을 뽑은 김명수, 김명수를 뽑은 이 문재인 도대체 똥을 얼마나 싸고 간 겁니까? 도대체 인사까지 알바끼 다 해놔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잼버리 보세요. 저는 하다 잼버리까지 그렇게 그 세금 헤쳐먹은 지 잼버리에 싸놓은 똥은 설사똥이라니까요. 치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 전에도 너무 싼 똥이 많은데 계속해서 파도 계단만 나온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나오겠죠. 이게 네. 우리가 법원은 이제까지 우리가 법원의 권위와 판결을 존중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별 얘기 안 했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사법부가 시스템이 썩어 있다. 엿장수들이 모여 있다. 지기 맘대로 한다. 네. 정말로 이런 국민의 비판을 각골 명심해야 됩니다. 김명수 잘 들어라. 판사는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법 어디 갔고 양심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옛날에 역사에도 나와요. 판결하는 사람이 거지 같으면 어떡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하는 게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 욕먹잖아요. 판결을 잘하는 솔로몬은 수천 년간 인류의 숭상을 받잖아요. 요번에 대법원장 김명수는 앞으로 100년 동안 김명수는 엿장수 판결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판결을 해야 되는 판사가 양심을 차려야죠. 그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이것이 판사들의 할 일이에요. 왜 지 꼴리는 대로 엿장수처럼 판결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되면 김명수의 드디어 정말 이 공고를 보이면 김명수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는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고 이 정치 판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도입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AI 도입해야 되고 옛날에도 무슨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운동 시정 잡배도 안 쓰는 말 가지고 판사들이 요새 그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몰라. 그렇죠. 네, 정말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또 사법부도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노조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잘못한 것들을 정말 저희가 맨날 찾아내고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 의혹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ARS 전화 가입이 간단하게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